사실 주진우 의원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은 총리가 됐고 김민석 총리 그리고 내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도인데 네.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주진우 픽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잖아요. 네. 어떤 후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지나간 거긴 하지만 어제부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어제는 후보자가 4명 정도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가장 집중을 받았던 것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청문회 참여하신 건 아닌데 보신 소감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 강선우 후보자 갑질이 이제 문제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 청문 과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서. 2차 가해라는 게 특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 그 강선우 의원 편을 들고 네. 보좌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좌진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 얻을 게 없어요. 뭔가 이해관계를 뭔가 폭로를 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억울해서 폭로를 한 것이지. 네. 폭로를 함으로써 뭐 직장이 생깁니까? 무슨 보상을 받나요? 그러니까 정말 보다 못해서 나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이 보도도 나고 하면은 그 약자인 보좌진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법적인 조치, 형사고소도 당하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해야 되고 그 가족들까지 피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조치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그 얘기한 것을 공개를 했어요. 사실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한 것을 예. 공개하면서 왜 거짓 해명하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 2차 가해,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갑질 이 세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로 청문회는 끝난 건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명은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인상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제 보면은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과는 하기는 했는데 네. 해명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아예 없던 일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쓰레기 관련해서는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변기 뭐 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데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문을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 쓰레기를 남에게 어쨌든 좀 떠넘기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그 화장실 수리와 관련된 거를 이제 굳이 지역 보좌관에게 자문을 구할 이유도 없을 테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해명은 미흡한 네. 것 같긴 해요.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장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어제 저녁에 방송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좌진이 이제 자기 처지를 다른 동료들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네. 강선우 후보자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이 좀 보면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설마 또 이렇게 또 강이냐? 네, 또 강선우가 또 시킨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반복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만 봐도 서로 말이 통할 정도로 네. 반복된 행위였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퇴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보좌진이 가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늘 느꼈던 감정이 나 이 회사 정말 그만 다니고 싶다. 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하고 싶어. 라는 감정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설마 또 하니까 그 당했던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반복돼 온 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신상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막 물어봐서 정책 질의했죠. 네, 되게 멋진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국민기에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갑질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과 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불일치하다 보니까 결국 여가부 장관이 됐을 때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그때도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문재인 예. 정부 지지율은 70% 이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결국 강행을 했어요. 그랬죠. 예. 본인이 그리고-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뭐 이랬었죠. 후보자 신분으로. 네.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시 비리, 채용 비리에 대해서 특히 채용 비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을 굉장히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을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공정이란 말이 싹 사라졌어요. 차마 뭐 할 수가 없었던 네,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의 이 네. 정부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야당입니다만 네.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쵸.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강력한 국정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국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조국 사태처럼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약자 보호라든지 약자라는 단어를 감히 정부 관계자들이 입에 올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갑을관계 이렇게 해서 노동자, 뭐 근로자들을 이제 을이다, 을을 일치다. 지키는 위원회죠. 네, 그러니까 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뭐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조롱도 조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만든 위원회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는 딱 눈에 띄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는 부분인데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무슨 말을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갑지로 위원회로 바꿔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실 공방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 예. 사진이 공개되고 보좌진이 직접 설마 또 강이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강이지라는 그 대화가 나온 이상 예. 더 이상 보좌진이 뭐 이상하니 어쩌니 갑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니 이거는 이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습 사실 갑질이 이제 네. 입증된 거죠. 보좌진이 또 폭로에 나선 보좌진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또 복수의 보좌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보좌진이 이상한 거다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조금 오히려 그게 또 약간 갑질이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2차 가해, 3차 가해죠. 예. 그리고 28명의 보좌진을 이제 본인 해명에 따라도 예. 28명을 이제 이거를 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28명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5년간 28명이면 1년에 6명씩 자른 거거든요. 네. 근데 보좌진이 총 8명이에요. 어떤 자영업자, 어떤 회사의 사람들이 직원을 1년 내에 6명씩 자릅니까? 8명이 T.O.인데. 그 그러게요. 얘기는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좀만 마음에 안 들으면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예. 자발적인 퇴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억지로 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진 입장에서는 거의 직장이고 생계가 달려있고 가족이 있는데 네. 뭐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늘 무슨 저 임시직의 어떤 그 임시 근로직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면서 이 법에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보좌진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잘랐다면은 이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